근데 이 작은 맥미니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체가 좀 신기해요, 사실. 그리고 게이밍 포팅 툴킷이 정말로 이게 강력해졌구나. 아니 이거 아예 윈도우용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무료로 풀린 호그와트 레거시, 그러니까 해리포터 세계관으로 나온 게임이죠. 여기 또 무료로 풀렸다고 하길래 제가 M5 프로 탑재된 맥북 프로에서 그리고 M4 프로 탑재된 맥미니에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팀 요 게임에서는 맥 전용으로 나온 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애플에서 공개한 GPTK 게이밍 포팅 툴킷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요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하기 위해서 제가 히로이 게임 런처를 이용해가지고 GPTK, 그러니까 게이밍 포팅 툴킷을 연결을 시켜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히로이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에픽 게임즈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러 언리얼 택 요걸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왼쪽에 스토어에 가서 에픽 스토어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해리포터 25주년 하면서 79,800원짜리를 무료로 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세팅 들어가 보시면은 게임 포팅 툴킷 3.0-3 요게 레이티스트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요 와인이 무엇인지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4 프로 맥미니에서 이렇게 돌려와서 캐릭터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초반에 이렇게 스토리 시네마틱 나오는 거 보이시고 굉장히 프레임수가 잘 나오죠? 지금 권장 사양으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레임수가 잘 나오는 형태로 그래픽 렌더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맥에서 로제타 같은 이런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이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트리플 A 게임들도. 물론 현재는 여기 레이 트레이싱, 그러니까 이제 빛의 추적 관련된 이런 렌더링을 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것도 테스트를 해보긴 할 텐데, 물론 게이머분들, 하이엔드 게이머분들한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빡센 외장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하는 거 대비해서 그냥 맥미니 요만한 거에서 돌렸는데도 요 정도로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게임 플레이 움직이면서 할 때도 가끔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래픽이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막 하면 저는 일부러 막 빡세게 해가면서 하는데 플레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가 QHD이기 때문에 QHD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AMD FSR3로 퀄리티를 좀 고성능으로 올리고 업스케일링 선명도라든가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AMD 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하고, 자, 그래픽 설정도 원래는 권장이었는데 요거를 울트라로 바꿔가지고 전부 다 울트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심지어 레이트레이싱도 켜봤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제일 빡셀 것 같은데 이렇게 울트라로 다 설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약간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전부 다 울트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엘리어싱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이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됐는지, 시네마틱하게 나오는 것들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이 캐릭터의 어떤 이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피사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찌글찌글하게 나와서 요거는 좀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티클들, 여기 머리카락 표현들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업스케일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업스케일링을 좀 낮춘 다음에 FSR도 그냥 품질을 좀 낮춰서 이렇게 해보니까 레이트레이싱도 껐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죠. 지금 여전히 약간 그런데 레이트레이싱을 아예 적용을 안 하고 해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머리에 이제 질거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예 애플이 그것도 지원 안 하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게임 자체가 윈도우용으로 다이렉트X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힘들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제너레이션 끄고 레이트레이싱으로 그냥 쭉쭉쭉 뽑으니까 훨씬 더 화질이 좀 좋아지고 약간 좀 찌글거리는 거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플레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업스케일이 문제가 될까봐 업스케일 그냥 꺼버리고 실행을 해봤는데 전진을 하면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편인데 움직일 때 약간의 이 파티클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옵션에 추가할 때마다 약간 찌글찌글거리는 게 있는 것 같죠. 이거는 아예 고성능으로 레이트레이싱 다 빡세게 다 켜놓고 해봤는데 프레임 수가 좀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플레이하기엔 좀 이제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작은 맥미니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체가 좀 신기해요, 사실. 그리고 게이밍 포팅 툴킷이 정말로 이게 강력해졌구나. 아니 이거 아예 윈도우용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게이머분들이 요걸 게임을 하겠다고 이거 사진 않겠죠. 그렇지만 맥미니를 갖고 있는 수많은 유저들은 이걸로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M5 프로, 맥북 프로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 이런 AMD 관련된 이런 그래픽카드 호환 문제 이런 경고창이 뜨지만 실행이 되긴 해요. 똑같이 만들어갖고 테스트를 해봤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좀 낮죠. FHD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권장 사양으로 하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애플의 GPU, M5 프로에서의 GPU가 GPU 안에 뉴럴 액셀러레이터가 따로 다 들어갔잖아요. 뉴럴 엔진이라고 다르다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AI용 매트릭스 연산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게이밍 성능에서는 기본적인 GPU 성능에서의 성능 개선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뭐 일반적인 게임 테스터처럼 프레임수를 막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플레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고 애플이 어떤 게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안대공학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이게 윈도우용 게임을 만든다라는 것과 맥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만든다는 거는 완전 다른 형태죠. 윈도우 안에서도 윈도우 X86 기반의 하드웨어로 만드는 게임과 ARM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게임도 소프트웨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카카오톡과 아이폰 OS, iOS에서 돌아가는 카카오톡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카카오톡인데 프로그램 체계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다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돌리는 OS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 OS를 통해 갖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연상하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라는 이 명령어 자체가 다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형태가 애플의 게임 포팅 툴킷이라는 거죠. 윈도우를 에뮬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윈도우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예 박스에 돌아가서 성능이 확 깎이는 로제타 환경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 이게 쓸만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왜 완벽하게는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OS 스케줄러 관련된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 GPTK를 꾸준히 지금 3.0까지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3년 전에 나온 게임 자체가 애초에 맥의 언어로, 애플의 언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윈도우 기반의 그래픽 처리인 다이렉트 X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배경이 되는 거는 CPU, X86 기반의 CPU로 구동이 되고 있고, 메모리조차도 GPU의 VRAM 기반, 그리고 DDR 같은 그런 레거시 D램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애플이 현재 M5, M 시리즈에 사용하고 있는 통합 메모리 구조 있죠.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는 CPU든 GPU든 NPU든 전부 다 이 통합되어 있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씁니다. 애초에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내 CPU에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한테 가서 써, 내 GPU에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갖다 써, 이런 구조로 커맨드가 날려지게 돼 있는데, 맥은 애초에 합쳐져 있잖아요. 일단 메모리 쓰는 방법부터 달라.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윈도우 게임이 기대하는 거는 윈도우 API를 토대로 해서 다이렉트 X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맥OS에서는 일단 이 다이렉트 X가 아니라 메탈이라고 하는 독자 규격의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고, 또 ARM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M 시리즈라는 걸 돌아가고 있고, 통합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윈도우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걸 뭔가 번역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번역기 자체가 게임 포팅 툴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호그와트 레거시를 돌리면은 지금 제가 히로이로 실행했잖아요. 실행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거를 통해 갖고 윈도우 API랑 호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실제 돌리는 거는 다이렉트 X를 메탈로 바꾸는 GPTK 그리고 D3D 메탈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M 시리즈 M5 프로나 M4 프로를 갖고 있는 제 맥미니랑 이 맥북 프로를 이용해서 메탈로 이 하드웨어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호그와트 레거시를 CPU로 돌린다, 이 로제타 같은 걸 이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CPU를 X86으로 돌리고 있던 거를 ARM64로 바꾸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 포팅 툴킷이라고 하는 거는 이 GPU로 돌리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게임을 돌리는 용도로 바꿔준 역할이지만, 로제타로 바꾸는 거는 이 CPU의 명령어만 바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인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윈도우 게임이 이 맥이라는 시스템을 윈도우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호환 계층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가상머신이나 OS 에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API가 부르는 커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환하게 만드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이렉트 X로 돌아가는 것들을 GPTK, D3D 메탈 이용해서 메탈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 요거를 애플이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없었던 시절은 요거 자체가 병목이기 때문에 요게 핵심 병목인데, 요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원래 저쪽에서 돌아가고 있던 세계의 GPU, 그래픽 렌더링 관련 얘기들을 요로 잘 예쁘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다이렉트 X랑 메탈이 아예 구조가 달라요. 메모리 접근하는 방식도 얘는 메모리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애플은 통합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쉐이드 같은 것도 실행할 때 이게 다 다르고, 이거를 그냥 이 명령어는 이걸로 바꿔, 이 명령어는 이걸로 바꿔. 트리플 A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X로 만든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GPU한테 일을 시키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똑똑하게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GPTK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도 이 쉐이더 처음에 딱 실행할 때, 쉐이더 준비할 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맥북 프로에서도 그렇고 맥미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처음에 쉐이더 스타터링으로 해서 처음 보는 어떤 그래픽 효과가 등장할 때 순간적으로 약간 끊길 때가 있었거든요. 쉐이더 캐시에 이런 것들이 쌓이기 전까지는 버벅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실행할 때는 또 이게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픽 옵션을 했을 때 높음으로 하거나 울트라로 했을 때 혹은 업스케일링이라든가 레이트레이싱 적용했을 때 이게 또 실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M4 프로는 괜찮은데 M5 프로에서 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호환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고 실행을 하면 실행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 어떤 커널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충돌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행이 되게끔 어떤 번역 레이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PU 언어 번역은 또 따로 하고 있거든요. 로지타 2로 CPU는 CPU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텔 CPU용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를 ARM64 기반으로 애플 실리콘 처리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면서 이 GPU와 CPU 역할을 동시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히로이라는 이 리모컨에 해당하는 게임 관리자를 쓰면서 와인, GPTK, 로제타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번역되는 구조로 하면은 윈도우 게임마저도 맥에서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그래픽 번역 부분이 결국은 병목이에요. GPTK가 얼마나 더 똑똑해지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정이 될 수 있겠죠. 영어의 어떤 표현들을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누리끼리한 뭐 어떤 구리구리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다이렉트 X의 명령을 정확하게 메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엔진의 의도한 어떤 렌더링 흐름을 메탈에서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완벽한 번역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도 앞으로 이게 AI가 발전하고 또 이 프로그래밍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은 벌써 GPTK 3세대 만에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맥이 워낙 하드웨어가 뛰어난데 맥 전용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준수한 퀄리티의 게이밍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겠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 이 통합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 일반 CPU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랑 GPU가 분리되어 있고 각각에 쓰는 램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통합해서 요즘 쓰는 분위기도 있지만도, 근데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CPU, GPU 이 모든 것들이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통합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리를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는 아예 분리되어 있다 치고 게임을 갈구게 되는데 통합 메모리라서 약간 충돌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 이런 부분들을 GPTK에서 좀 더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다음 달에 WWDC에서 나오면 게임 포팅 툴킷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게임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개선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애플의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CEO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존 토너스가 수장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 때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들, 제가 만들면서 하는 부분들이 텍스처 처리가 좀 약간 불안정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약간 좀 뭉개져서 나온다거나 메모리 할당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GPTK라는 거는 약간 부족하네.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 윈도우용으로 만든 게임이니까 돌아갔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거 아예 OS도 다르고 하드웨어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지?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스마트하게 GPTK가 이거를 잘 번역해주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그냥 포팅 툴킷 자체만으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게임을 어느 정도 맥에서 돌리는 환경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확장이 되어 나가면은 맥이 이제 게임기가 돼버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하이엔드 빡세게 돌리는 게이머 분들은 윈도우용이라든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AMD 그래픽카드를 사서 돌리실 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북미에서는 애플의 맥 생태계가 중심이고 그냥 게임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네라고 나아가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티핑 포인트에서 게이밍 관련해서 애플이 다 확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현재 수준에서는 특정 게임은 되고 특정 게임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최적화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게임 경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돌아가는 편이었고요. 결국은 이게 확장이 되면은 GPTK로 이제 다리를 놓아준 역할에서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사이버펑크 있잖아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아예 받으면서 네이티브하게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게임들은 애플 네이티브하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고 게임사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PTK가 우회로로서 동작하는 동시에 네이티브로 포팅할 수 있는 메탈로 직접 최적화해서 나오는 게임들, 이런 것들 나오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플 실리콘 자체의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봤을 때는 AAA에서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역시 남다 남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전성비가 굉장히 또 우수한 게임이니까. 결국은 이제 생태계 얘기인데, 윈도우와 다이렉트 X가 꾸준히 20년 동안 갖춰온 이 빡센 생태계, 이 생태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플은 독자적인 그 생태계에 또 강력함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브릿지에 해당하는 요 게임 포팅 툴킷을 확장해 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만 불안해도 약간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시작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날 기념해서 이렇게 호그와트 레거시가 지금 무료로 풀렸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맥북 프로와 맥미니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